다시 이제 인수분해 대 얘기를 해보자. 자, 인수분해가 뭐다? 인수분해가 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냥 곱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 마치 11을 2의 제곱 곱하기 3 쓰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곱으로 표현하는 거. 얘는 소수인 인수로 분해해서 소인수분해고 꼭 소수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나누면 다 인수분해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도 마치 소인수분해 하듯이 해야 돼. 무슨 얘기냐? 더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나눠서 쪼개서 써야지 하다 말고 두면은 인수분해를 안 하게 된다고. 그래서 확인들을 잘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냥 내가 뭐 C를 A, B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 A, B들을 보고 인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크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웬만하면은 이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이제 최소 단위로 보통은 정수 범위. 근데 도저히 정수로 안 되고 그냥 뭐 2분의 3분의 같은 분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굳이 최고차항수가 1인데 봐봐. 만약에 x 더하기 1로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얘를 2분의 1에 2x 더하기 2라고 써놓고 인수분해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지. 1은 생략하는 거고 똑같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수 범위에 그냥 어쩔 수 없을 때 분수 하나 나오는 거 정도만 그렇게 쓸 거고 나머지 다항식들은 다 인수분해가 마치 소인수분해 하듯이 다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얘는 결국은 전개를 거꾸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전개를 거꾸로 빠르게 잘할 수 있으면은 인수분해도 금방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가 전개식 원리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스킬들을 여기에서 다 활용을 할 거야. 인수분해 공식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거야 그냥 공통인수 보이면 묶어라 이런 얘기잖아. 자, 여기도 다 글자로 기억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공통인수가 보이면 공통인수 묶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뭐 이런 거 이제 기억할 건 기억하고 자, 이것도 이제 여기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이제 3개짜리 완전제곱식 공식이 있는데 이거를 기억해서 푸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 근데 얘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 이거는 나중에 뒤에 다른 방식으로 또 해결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어? 저기 뭐야? 중학교에서 배운 요만큼까지는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돼. 보이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차 함계수가 1인 2차식 형태. 여기서 이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표현하는 이 방식. 요 정도 기억하면은 이 다항식 전개식 원리가 더 높은 차수에서 적용할 수 있겠지. 어디 가서 있을 건데. 없네? 그럼 뒤에가 다시 얘기하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외울 포인트가 여기서는 요거 하나 나와. 세제곱의 합, 세제곱의 차.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주로 많이 쓰는 건 사실 이거지. x 세제곱 더하기 1이면은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치? 그 다음에 x 세제곱 빼기 1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자, 얘는 좀 더 확장해서 x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기억을 좀 하고 지나가자.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 x의 n 마이너스 1제곱, x의 n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1까지 더하는 건데 자, 이런 거는 사실 원래 증명하고 써야 되거든. 근데 어떤 식으로 기억할 수 있냐면은 봐봐. x-2야 그냥 x-1 곱하기 1 하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1은 어때? x-1에 x 더하기 1이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여기 썼듯이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거든. 자, 뭔가 규칙들이 보이지 않아? 그럼 왠지 이제 x 4제곱 마이너스 1은 뭐일 것 같아? 원래 우리가 이제 합쳐가지고 이거 인수분해 하긴 하지만 이런 규칙이라면은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x 마이너스 1에 x 세제곱 제곱 x 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근데 제가 하는 공식은 다른데요. 그렇긴 한데 봐봐.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 말이야. 얘가
세제곱하고 x면은 x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1이고 여기가 또 x제곱 더하기 1이 있기 때문에 얘가 x제곱 더하기 1과 x 더하기 1을 곱으로 인수분해 되거든?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우리가 합차 공식으로 해서 인수분해하던 그 모양인 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렇게 n이 홀수잖아. 여기 n이 홀수잖아. 그러면 딱 이렇게 이 개수도 홀수계로 끝나는데 여기 n이 이게 짝수잖아. 여기도 짝수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지금 여기 1제곱이라서 1개 나왔고 제곱이라서 2개 나오고 세제곱 3개 나오고 4제곱이라서 4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짝수계일 때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짝수 제곱이면은 x 더하기 1도 뽑혀 나온다고 여기가 항상. 그럴 거 아니야. x 4제곱 빼기 1이면은 1을 넣어도 이게 0이 나오겠지만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나올 거 아니야. 인수정리 생각하면은 1 넣어서 0이니까 x 빼기 1 인수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나오니까 x 더하기 1도 분명히 있거든. 6제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6제곱이면 6제곱에 x 6제곱 빼기 1인데 x 1 넣어도 0 나올 거고 마이너스 1도 0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n이 짝수면은 사실 얘가 다 분리가 되겠네. 여기니까 한 번 더 나눠줘. 이쪽에서 짝수계면. 근데 일단 차수가 커질수록 그냥 이렇게 쭉 이런 규칙으로 간다는 것들은 기억을 해두면 좋다 이거야. 웬만하면 교과서에 없는 것들은 안 내고 싶은 이거 설명 안 하고 싶은데 얘는 너무 많이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물어봐. 그래서 이 규칙성으로라도 우리 파악하고 지나가자. 이 증명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물론 전개 하나하나 하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래도 기억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규칙성이거든. 몇 가지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해보자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성질은 우리 이제 다음 시간 복소수 할 때도 되게 많이 써먹을 거라서 여기는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갑시다. 이거 n제곱 전개식. 요 개수가 총 n개가 나오는 그런 구조야. 이 개수가. 여기는 여기 11번에 an제곱 빼기 bn제곱 이렇게 써놨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어. 교과 과정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10번, 11번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근데 9번 같은 경우는 외울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싶거든? 외울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꼭 자기 지식을 이렇게 뽐내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저걸 내세요. 저런 문제를. 근데 봐봐. 이게 9번식에서 아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맞아. 이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요거 자체는 사실은 낼 수 있거든? 왜냐면은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 문자에 대한 내인차수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정리하면 나와. 근데 뭐가 문제냐? 여기를 일로 옮겨놓고 얘를 인수분해라는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 이건 수능엔 절대 안 나오거든? 내신에 내. 대놓고.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 원칙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거거든? 아니면 그냥 싹 다 그냥 딱 전개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노가다 해가지고 공통인수를 거기서 강제로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보는 것도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왜 교과 과정에는 일단 6번까지 있고 7번 정도 있을 수 있고 8번도 교과 과정에서 빠진 지 오래됐거든? 계속 나오잖아? 근데 이 8번, 9번, 10번, 11번 같은 거 왜 있냐? 이게 다 누가 학교 선생님이 내서 그래, 시험 문제로. 없는 걸 내가지고, 그러면 이런 게 한번 나오면 학원은 어쩔 수 없어. 학원에서는 이걸 또 누가 낼지 모르니까 다 외우게 시켜야 돼. 근데 우리는 어쨌든 당장, 내신할 게 아니니까 일단은 필수적인 것만 하고 지나갈 거고, 나중에 내신할 때는 또 다 외워야지 뭐. 그럴 수 있나? 그 3개짜리 세제곱 공식도 막 외워갖고 막 쓰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왜? 내신에서 누가 내거든, 그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교재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있으면 그냥 그때만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대하고 풀고,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돼. 응? 응. 자, 다음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는 이따가 문제 풀면 여기 그러니까 인수분해 연습 때 일단 문제 풀면서 다 할 거야.
공통부분 웬만하면 치환한다 이건데 가능하면 치환도 안 하고 할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보기차식 인수분해. 보기차식 뭘 보기차식이라고 그러냐면은 짝수차들로만 구성된 식을 보고 보기차식이라고 불러. 이렇게 4차, 2차 상수 이런 식으로 홀수차가 없는 거. 홀수차가 있으면 0인 거. 얘네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마치 x제곱을 하나의 문자처럼 봐서 푸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또 곱셈과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라고 여기는 없었지만 어떤 책에는 또 외우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봐봐 이런 거야.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를 인수분해 하시오 이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본 적이 없는데 자 그래서 몇 가지 패턴들은 그냥 패턴 자체를 기억하는 얘기거든. 그냥 얘네 둘이 제일 앞에 제일 끝에가 얘가 뭔가의 제곱에서 나오는 앞부분 뒷부분을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야.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뭐가 있겠어?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x제곱 빼기 1의 제곱에서 나올 수 있어. 여기 x제곱의 제곱에서 4제곱 나오고 1제곱에서 1이 나오고 아니면 x제곱의 제곱에서 x 4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1제곱에서 1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는 항, 이 중간항 같은 경우는 얘는 플러스 2x제곱이 나오니까 얘 맞추려면은 하나를 빼주라는 얘기고 얘는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오니까 이게 나오려면은 더하기 3x제곱을 해주면 되거든. 이 중에서 얘가 공교롭게도 제곱 빼기 제곱이 나와서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이거야. 그냥 공교롭게도. 계산을 가지고 그냥 이런 짓도 해보고 저런 짓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봤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고 아예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걸 수도 있어. 그런 걸로 뭘 하라 그러면은 그냥 주어진 식 가지고 이런 짓도 해보고 저런 짓도 해보고 뭔가를 해보란 이야기야. 그거를 안 해보고 그냥 몰라요 하고 와버리면은 이제 나중에 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고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설명드렸던 문제들만 푸는 게 아니라 식들을 여러 가지를 변형을 해보란 이야기인 거지. 자, 아무튼 그럼 얘는 뭔데? 얘는 방법이 없어. 인수는 방법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뭔가 식을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보다 보면은 우리가 필수로 외웠어야 될 아까 저기 기본적인 5가지가 있었잖아.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 그거랑 관련된 누군가가 나온다 이거야. 그거랑 관련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차로 정리하니까 이제 x제곱 더하기 1에 더하기 x와 여기 보이려나? x제곱 더하기 1에 빼기 x인데 자 얘가 이제 내림차순 정리 바꿔주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하고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바뀐다 이렇게 쓴다는 거지. 익숙해지면은 이 과정 한번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생겨. 보기차식 인수분해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을 한다. 여기를 그냥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봐서 우리가 원래 알던 2차식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아니라면은 이런 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돼. 이거. 생각해봐. 이제 복소수까지 다 했다는 가정하에 얘가 0이면은 4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치? 그럼 걔네들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 4제곱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봐봐.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그러면 누군가 제곱해서 i가 나오는 애가 있지 않겠어? 그치? 누군가 제곱해서 i가 나오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걔를 4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런 게 있을 거야. 많이 풀어봤는데 어디서 봤냐? 루트 2분의 1 더하기 i 같은 거 제곱하면은 i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를 4제곱하면 이 방정식이 해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알고 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푸는 것도 있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할 때 얘 자체가 자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니까 더하기냐 빼기냐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빼기였으면 아까처럼 더해서 뭘 할 수 없으니까 얘도 일단 여기가 더하기 나와서 뭘 빼게 만들겠지. 이번에는 2x를 뺀단 말이야. 선생님 루트가 나오는데요? 어쩔 수 없지 얘는. 보통 유리수범에서 이제 인수분해할 때는 이게 끝이고 얘는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하려고 하면 못하겠지만 그냥 실수범위로 인수분해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x제곱 플러스 루트 2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해가, 여기서의 해가, 뭐야? 2분의 루트 2 더하기 i가 나오나? 루트 2i인가? 응.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루트 2분의 1 더하기 i인가? 이거의 해가. 풀마. 여기의 해가 이거고. 그럼 얘는, 여기만 반대잖아? 여기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i가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생긴 애들이 그렇다 이거야. 4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에 대한 그 복소수에서 이 패턴을 많이 보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 자, 그 다음 진짜 이게 옛날 옛적에 정석에 실려 있어서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건데 교과과정에 빠진 지 정말 오래됐거든? 문제집은 다 있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외워놓고 문제 푸는 그런 방식이다. 그냥 문제 나오면 그때 확인하자. 얘가 역수꼴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봐봐. 뭘 어쩌고 저쩌고 외워서만 하라는 거거든? 나는 같은 말이야. 이거 이렇게 외울 거면은 차라리 저런 상반식 꼴은 나는 이걸 그냥 외워서 풀겠어. 아, 여기가?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냥 1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얘들 풀면은 이렇게 나와. 어차피 외울 거면은 그냥 결과적으로 편한 식을 외우는 게 낫거든? 인수분해가 되는, 편한 결과식을 외우는 게 낫거든? 여기 지금 봐봐. 얘가 지금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하는 패턴이잖아. 그러면은 여기도 간단하게 그냥 1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그냥 이렇게. 얘는 다를 수도 있어. 이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서 풀면 되는 거고 또 가끔 또 이게 있다 보니까는 또 무슨 준상반식 어쩌고 해가지고 또 여기가 또 완전히 똑같지 않은 패턴이 있거든? 그러면 걔는 그때 맞춰서 여기만 1만 다른 수가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저런 패턴들 전부 다 외워서 풀 거냐? 아니. 그걸 필요로 묻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안타깝게 너희가 학교를 갔는데 다 어느 학교 갈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나 이런 데다가 얘랑 관련한 문제를 끼워넣고 자 얘는 이런 식으로 푼다 하잖아? 그러면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막을 길이 없다. 수업했다는데 어쩔 거야? 그럼 이제 그때 외워서 쓰는 거지 뭐 별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자, 여긴 복잡이라고 나왔는데 웬만하면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 보통은 3개 이상 3개 이상이라고 하지만 3개짜리 제일 많지 문자가 아예 3가지가 나올 때나 아니면은 x제곱 y제곱에 그냥 xy항도 있는 x나 y항이 있는데 xy 곱한항도 있을 때 그러니까 딱 봐도 얘는 좀 한계수가 많고 복잡하다 싶을 때 그럴 때는 이 순서는 기억해줘야 돼. 가장 낮은 차수인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고 그대로 뭔가 인수분할 수 있는 게 보여. 공통인수가 보이든 뭐 2차식 형태 뭐가 보이든 그 다음은 내가 아는 모양이 보인다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장 낮은 차수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주면은 무언가 보인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할 건데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고 이거는 항등식 할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문제를 보면서 해결들을 해볼 거다. 인수 정리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외우는데 어떻게 하냐? 자, 다시 봐봐. 우리 다시 해보자. 전에 우리가 당시 전개 원리 이야기하면서 이런 애가 이제 다음 차수가 세 수의 합이 나오고, 그치? 그 다음 차수가 2개씩 곱해서 더한 게 나오고,
마지막 상수항은 세수의 곱 이렇게 나온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간단하다? 다 더하는 거나 다 곱하는 게 간단하니까 얘네들은 빠르게 개수 비교하기 좋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이 상수항은 보다시피 이렇게 세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근데 최고치 한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뭔가 KB가 됐을 때 여기도 전체에 뭔가 KB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 그러면은 이 상수항이 저 K와 세 숫자를 곱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이 인수가 될 수 있는 ABC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야. 근데 최고차항이 곱해져 있을 수도 있으니 최고차항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 약수에다가 적당히 부호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여갖고 숫자를 확인해보면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당시 전개의 원리에 의하면 얘를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도 이런 숫자 중에 나올 거라는 게 당연하게 보이잖아? 그 다음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얘도 찾고 얘도 찾을 거잖아? 그러면 나중에 얘만 뭔가 수치 대입을 하든 필요하면 계산을 직접 하든 뭔가 구하면 되고 어차피 얘는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먹을 수도 있어. 특별하게 외우지 않아도 그냥 눈에 보이지 않나? 얘가 뭐가 나올지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가 옛날에는 그냥 있었어. 그 단원에서 가르쳤거든? 근데 지금은 교과과정에 빠졌어. 그럼 없다고 못 내냐? 아니, 얘가 공식이 그냥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다고. 그냥 걔를 어거지로 외워서 꼭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라고만 하는 거지. 어차피 이건 나와요. 얘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4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의 관계는 원래 출제할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기본 곱셈 공식에도 4제곱씩은 없잖아. 그런 얘기야. 옛날에는 이걸 다 외워서 막 했거든. 막 5차, 6차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4차까지만 묻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오면 안 돼. 자, 그래서 자, 일단 개념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봅시다.